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목근의 혼술 5월 10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기자회견에서 저도 청와대를 한 10년 동안 출입을 하고 대통령 기자회견에 여러 번 참석하고 질문도 해봤고 또 대통령의 답변도 들어보고 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사상 최악. 자, 기자들은 오늘 나름대로 날카로운 질문들도 던졌습니다.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권력 수사를 하다가 나가서 지금 야권의 대권 주자 1위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죠. 뼈아픈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령 김호수 전 검찰총장, 현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되면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도 다 수사하라고 김호수에게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전국을 찌르는 그런 핵심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탓 또 적반하장격인 남탓을 했고 잡아떼기, 시치미떼기, 또 동문서다 심지어는 결정장애 같은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최악의 답변들을 내놨습니다. 중간에 또 이 좀 말문이 막혀서 좀 이거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상당히 좀 이상한 그런 모습도 중간중간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모두 발언에서 백신 접종을 속도를 내서 집단 면역이 다가오고 있다. 또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 또 코로나와 관련돼서 경제가 어려웠는데 모든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말들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현실과 좀 맞지 않지만은 제가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경제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발언 중에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좌하자찬을 늘어놨습니다. 소주성에 대해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이런 정책들을 쭉 추진해왔다고 쭉 늘어놓고 나서 이 수많은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했는데 고용 안전망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강화됐다.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긍정적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또 좌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이 부분은 아침에 제가 조간 딱풀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자, 한겨레 신문조차도 4주년을 평가를 하면서 대표 경제정책인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린다. 한겨레, 정권의 우호적인 한겨레 신문조차도 이렇게 혹평을 한 그 소주성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했는지 이 소주성 이야기를 갑자기 하면서 좌자찬을 했고 또 아침에 조선일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 소주성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자, 이 부분도 아침에 제가 조간 딱풀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 언론인 한겨레도 그렇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취임 4주년을 맞아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은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소주성에 대해서 자아자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과 윤석열이 장외에서 윤석열이 장외를 나오고 나서 이 검찰총장직을 물러나고 나서 첫 번째로 충돌한 것 아니냐 그런 의미까지 가능합니다. 소주성을 놓고 서로 다른 이쪽은 자아자찬 이쪽은 비판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문일답에 들어가서는 말 그대로 남탓, 적반하장, 잡아떼기, 시치미떼기, 동문서다, 결정장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남탓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겁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 3명 국민의힘에서 부적격하다고 낙마를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까지만 해도 그래도 마지막 임기 1년을 남겨두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그 세 사람 중에서 한두 명은 낙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도 있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발 물러날 거야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야당이 반대하는 거다. 그리고 이 부적격 후보자 세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국회 논의 보고 판단할 거야.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은 능력이 있는 전문가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능력은 뒷전으로 두고 흥결만 놓고 따지게 한다. 그리고 흥한 청문회 이런 말도 쓰고 무한당하게 14년 청문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청와대의 검증 실패가 아니고 인사청문회 탓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본인이 야당일 때는 이것보다 더한 공격을 했죠. 인사청문회를 이용을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남탓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잡아떼기, 이런 것, 잡아떼기, 시치미떼기.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이 김오수의 그 검찰총장 후보자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에게 현 정권 수사도 제대로 하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라. 윤석열이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공개 지시를 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간 크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김오수가 갑자기 그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뭐 차례는 권력 수사 어떻게 뭐 지시할 거냐 여기에 대답도 하지 않고 아니 김오수가 법무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 중립성 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건 뭐 동문서답이고 잡아떼기죠. 그러면서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는 것은 김오수에게 없다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뭐 원전 수사 같은 거를 하는 걸 보면은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아. 자, 그 청와대 권력 그래서 어쨌든 김오수를 놓고 보면은 이것이 법무부 차관을 했다고 중립성을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전에 가령 조국 사태 수사를 할 때 이성윤과 같이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여기에 대해서 또 연루가 돼서 서면 조사까지 받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서 뭐 4개, 5개 뭐 감사위원도 시키려고 막 했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정치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법무차관을 딱 하나를 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잡아떼기, 시치미떼기, 동문서답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사퇴한 뒤에 대권주자 여론조사가 치솟아서 1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니 딱 한마디로 하고 시치미를 떼버립니다. 뭐라고 했냐 윤석열은 지금 유력한 주자로 인정되고 있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딱 한마디만 하고 그냥 뭉쳐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동문서답한 것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문자폭탄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친문 열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을 양념이라고 표현했죠. 그 문제가 지금 다시 논란이 돼서 조홍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 당 안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태연하게 이야기하면서 동문서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자폭탄에 대해서 물어보니 SNS 시대에 문자로 자기 의견 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 당원 게시판 이야기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야기하다가 지금 군대에서도 휴대폰을 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휴대폰 사용해서 SNS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성 지지자가 보다 많은 문자를 보내는 것을 정치인들은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다 정치인들이 감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악성 문자 폭탄 보내는 것조차도. 그리고 내게도 그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험악한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 나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반문 쪽에서 아마 조직적으로 문자 폭탄을 한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맞대응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합니다.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그래도 내 지지자들은 좀 예의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문자를 해달라.
이렇게 마지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죠. 자,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면 문제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자, 그 전에 국민통합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은 찬성과 반대가 만만찮다. 이재용도 사면 의견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있다. 경제뿐이 아니고 종교계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불행하다. 안타깝다.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국민통합도 생각해야 되고 사법 정의도 생각해야 되고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본인의 사면권자인 본인이 지금 아직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죠. 실제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높아져야 된다는 점도 다 인정한다. 그런 필요성도 있다. 그렇지만 형평성도 따져야 되고 신뢰도 따져야 되고 공감대도 생각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은 결정장애죠.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결정장애 아니면은 이것은 내가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것을 나에게 물어봐? 지금은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니야. 나중에 야권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때 이 카드는 써먹을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괜히 무슨 형평성, 국민통합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거의 마지막 기자회견이겠죠. 앞으로 1년 동안은 레임덕에 갇혀서 언론 앞에 들어설 일도 없을 겁니다. 나타날 일도 없을 겁니다. 마지막 기자회견인데 역시나 최악의 기자회견이 또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